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테슬러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테슬러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오랜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비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유, 그동안, 건강하셨죠? 돌비님이 재밌는 얘기 안 내놓는다고. 유행인가요, 이거? 네, 저 이제 늑골이 몇 대 예. 부러졌었는데, 이제 조금 붙어가지고, 네. 이제 숨을 쉬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됩니다. 보니까. 네, 나중에는 목요일마다 이제 네. 참여하시는 분들 4분이 그러시다가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부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진실은 감추기가 어려우니까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손바닥으로 그래서 열심히- 하늘을 가려라. 그래서 열심히 네. 얘기를 준비를 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 근데 꼭 네.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네. 어떤 이게 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영화가 끝이 나고 이제 관객들 숫자를 좀 지켜보고 끝이 나니까 돌아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영화요? 예. 제가 모르겠네요. 요새 영화가 범죄도시 말고 뭐 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무슨 말인지 있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테슬러즈예요. 이 얘기가 제 대학교 후배 중에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후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하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일 하는 친구고 공무원인데 흔하게 볼 수 있는 직종이 아니라서 이제 대학교 때 좀 친하게 교류하다가 몇 달 전에 이제 우연치 않게 만났다가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얘기 있으면 좀 해봐라. 너 그런 직업이면 있지 않니? 하면서 하니까 내가 자기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직종인데 제가 이 후배의 직업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들은 얘기가 좀 있다 해서 이제 들은 얘기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가 들은 얘기를 그 얘기를 해주신 분 시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얘기를 전해주신 분의 이름을 창기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창기가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거의 한 10년 정도를 네.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돈도 모으고 하여간 야근이고 잔업이고 할 거 없이 되게 열심히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애사심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일을 했는데 이게 한 10년을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나서서 열심히 도망 타서 처리하고 돈도 알뜰살뜰 열심히 모으고 좋긴 했는데 이게 너무 밤낮 없이 일만 하다 보니까 연애고 뭐고 사생활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몸이 맛이 조금씩 가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원형 탈모도 조금씩 생기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내가 이대로 있으면은 이게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마음을 먹고 약간 나는 자연인이다 느낌으로 산속에 들어가갖고 자기가 셀프로 약간 오두막집 같은 걸 이렇게 지어갖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넓고 큰 오두막이 아니고요. 약간 저희 그 성냥개비 쌓고 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방에서. 예. 그런 느낌의 통나무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개 설계 이렇게 끼워 맞춰갖고 짓긴 했는데 그렇게 막 엄청 퀄리티가 좋은 통나무 집은 아니고 이분이 좀 제주꾼이라 건축기능사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나름대로 짓고 살면서 거기서 버섯 재배도 하고 화원까지는 아닌데 약간 꽃밭 같은 것도 가꾸면서 나름대로 거기서 모아놓은 돈으로 초기 자금을 마련하고 생계도 좀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전 몰랐는데 버섯 중에서 표고버섯인가? 그 버섯 키우려면 무슨 그 하우스에 암막 같은 것도 치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그 규모가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더만요. 그래갖고 이래저래 돈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외진 산 속에 자기만의 어떤 마을, 왕국 이런 걸 세운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비 오면은 비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기분 좋고 거기서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찍으면서 혼자 재밌게 산 거죠. 그렇게 한 1년쯤 지냈답니다. 예. 지냈는데 자기가 사회에 있을 때 알던 지인이 하나 있었대요. 회사 동료였는데
이분이 잘 지내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속세와의 모든 연을 끊고 번뇌를 벗어나서 행복한 라이프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냐. 나 초대 한 번 안 하냐. 네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궁금하다. 와라. 주소를 찍어줘도 내비에 길이 안 나올 정도였대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를 찍어줄 테니까 그 앞에서 만나서 그분이 갖고 있던 1톤 봉고 트럭이 있었는데 그걸로 같이 들어가자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만나고 그분을 쫙 픽업해갖고 들어오는데 지인분이 보더니 진짜 좋네. 오. 같이 모닥불도 밖에서 쬐고 가지고 표고버섯 키우는 암막 그 하우스도 보여주고 내가 키우는 꽃들이라고 꽃도 보여주니까는 아니 세상 치성향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기자기한 거를 꾸미면서 이러고 사냐고. 인테리어도 대단한 거 없는데 그냥 통나무 집인데 밑에다 카페트 같은 거 깔아놓고 신발 신고 지내면서 뭐 그렇게 살더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창기 씨가 이런 게 행복이다. 별거 없다. 너도 나중에 기회 되면은 여기는 내가 사는 곳이니까 들어오면 안 되고 나중에 네가 어딘가에 들어가 살겠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알려주겠다 하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밤에 모닥불을 이렇게 쬐다가 네. 사실은 내가 너한테 조금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을 했다. 그러니까 이 창기가 냄새를 맡았어요. 이 자식이 나 그런 게 싫어갖고 여기 들어왔는데 또 무슨 돈이나 뭐 이상한 부탁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돈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다. 너만 도와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뭔데? 그러니까 나는 사실 네가 왜 퇴사해서 사회와 연을 끊고 들어갔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창기야, 너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가 내 지인 중에 한 명이 있다. 근데 얘가 건강적으로 되게 안 좋고 너는 스트레스 정도였지만 얘는 지병이 아주 대놓고 있는 애다. 어차피 의학적으로 치료 받으면서 또 약물 치료도 받고 있지만 내가 듣기로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고 생활하는 게 그게 좋다던데 네가 조금 케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몇 주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좀 산속 생활 같은 걸 좀 같이 해주면 안 되냐고. 네가 페이 같은 게 필요하면 내가 따로 별도로 지불을 하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창기가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게 싫어서 여기 들어온 사람이고 그런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열이고 백이고 도와주고 싶으니까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해서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대요. 예. 창기야, 내가 거기 너 지난번에 봉고차 만난 데 있잖아. 거기서 만나가지고 들어가면 될까? 라고 하니까 거기까지만 오라고. 그럼 내가 봉고차 갖고 가서 픽업해 오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차로 데리고 가갖고 거기서 만나자 해서 거기 마을 회관같이 생긴데 그러니까 그 마을에 사는 건 아니었대요, 이 창기가. 근데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속이긴 한데 그나마 이제 저희가 보통 약속 잡을 때 어디 좀 애매하게 볼 것 같으면 야 어디 사거리야 몰리브영에서 봐 이런 식으로 하듯이 거기가 약간 그런 장소였대요. 그나마 이 창기가 사는 산속하고 가장 가까운 퍼블릭한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창기야 여기야 하니까 그래 이분이야? 하니까는 어떤 젊은 친구를 데리고 왔더래요. 자기보다 한 대여섯 살 정도는 어려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창기가 그 당시에 3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 데려온 사람은 한 20대 후반 정도 됐겠죠. 네. 그래서 그 청년을 보는데 정말로 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서 오시라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 그 지인이 창기야 되게 착하고 좋은 애야. 네가 좀 데리고 있으면서 좋은 얘기도 좀 많이 해주고 또 힘든 거 이겨낸 얘기도 좀 해줘. 그러니까 알았다고. 가봐. 내가 잘 케어해가지고 얘가 전화도 터졌다 안 터졌다 하긴 하는데 내가 그거는 좀 해결을 했어 이번에. 그러니까 잘 케어해서 연락하면은 데리고 가. 하니까 알겠다 그랬대요. 네. 이제 그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름이 어떻게 돼요? 하니까 이제 가명입니다. 동철입니다. 하니까 동철 씨. 그래요. 뭐, 사실, 이렇게 모르는 사람 집에 어색한 환경에 와서 지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자기가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되게 화기애애했대요. 그래서 첫날 이제 데리고 가서, 자기가 거기서 한참 봉고차를 타고 나가면은, 민물장어가 유명한 데가 있어서, 자기가 직접 잡은 건 아니고, 민물장어집 운영하는 분한테 가끔 민물장어를 갖고 와서, 조리도 이제 모닥불 같은 데에서 직화로 이렇게 쫙 꼬아갖고 먹고 하는데
내가 이거 자주는 안 먹는데 예. 오늘은 손님이 왔으니까 내가 이거 장어구이 한번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장어를 미리 사놨던 거를 이렇게 조리를 해갖고 장어구이를 모닥불에다 착 구워갖고 먹으면서 이제 사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나를 들어보니까 집안이 막 이복 동생이 있고 막 가정사가 되게 복잡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참 힘들게 산 사람이구나 해서 아이고 고민이 많겠다고 술 한 잔 받으라고 내가 직접 담근 복분자라고 그래서 이제 장어에 복분자 한 잔 딱 먹으면서 이런 사는 얘기 하는데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인 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 1, 2주 정도 지냈을까요? 세상 잘 지내면서 좋아서 온 김에 한 달 정도 여기서 같이 지내는 거 어떠냐 하니까 자긴 좋다 그러더래요, 동철이가. 그러니까 창기도 심심하고 적적했는데 그 땔감도 같이 패러 댕기고 버섯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버섯을 재배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재배할 수 있다고 막 이런 것도 보여주고 다양하게 생활을 하면서 같이 그 산속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근데 그러면은 가족들하고는 아예 연을 끊은 거예요? 저녁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가족들하고 연 끊은 건 아닌데 서로 사이가 다들 안 좋다고. 그러냐고. 뭐 힘들겠다고. 그러면은 그런 문제 때문에만 힘든 거예요? 하니까 아니라고. 사실은 아버지가 가진 돈이 좀 있는데 이복 형제들도 있고 막 집안 사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예전에 있던 그 시골 지역이었던 유지분 같은 분이었대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막 부인이 여러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산 상속도 복잡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창기가 동철이의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형용할 수 없는 분노가 안에서 막 타오르더래요. 나는 이 사람이 나랑 같은 처지에 있는 걱정이나 고민이 많고 힘든 사람인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배부른 고민하는 사람이었구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정도 고민이면은 여기까지 들어와서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하니까 동철이가 오히려 형님 서운하다고. 돈이라는 게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창기가 이거 내가 좋은 놈인 줄 알았더니 나랑 결이 완전히 안 맞는 놈이네 해서 너는 사회에 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겁을 주고 낫 같은 거를 들고 위협을 하다가 이 동철이가 사라져 버렸대요. 자기 그 집 안에서. 그게 창기라는 분이 제 후배한테 해준 얘기인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점을 동철이 입장에서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준 제 대학교 후배는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 얘기로는 자기가 거기 수감돼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내적 친밀감이 쌓이는 사람들이 있대요. 수감자들 중에서. 뭐 사식 같은 거 넣어주고 뭐 편지 같은 거 주고받고 뭐 요구사항 어쩌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얘기를 섞으면서 조금 다는 아닌데 좀 친해지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자기가 유독 기억에 남는 사람 중에 진짜 전혀 범죄 같은 거 안 저지를 것 같이 생겼는데 네. 너무너무 얘기도 나긋나긋하게 잘하고 너무너무 세상 착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자기한테 너무 예의 바르게 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여기 들어와 있지 싶어가지고 자기보다 연배가 좀 있었대요. 당시에는 한 40대 정도 돼 보여서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뭔 일 때문에 여기 들어오셨냐고. 나 봤을 때는 나쁜 일 안 하실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그 창기 씨가 세상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나는 진짜로 사람 도우려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쁜 생각을 속으로 하기는 했지만 네. 뭘 한 거는 없다. 근데 이 사람이 사라졌다 갑자기 우리 동네에서 내가 살던 우리 집에서. 근데 내가 멀쩡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나를 잡아가더라. 그래서 나도 참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제 후배는 그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제 후배가 교도관 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대요. 그게 이제 신참 때죠, 신참 때.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좀 저렇게 억울하게 휘말려서 예전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거 보면 잘못된 수사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하고 아유 저는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 약간 힘내시고 또 뭐 지금처럼 모범적으로 생활하시면 뭐 가석방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힘내시라고 막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줬는데 이제 어느 날 자기 선배 교도관이 자기한테 오더래요. 퇴근하려고 이제 옷 갈아입고 있다. 그러니까 야 너 근데 요새 저쪽 방에 있는 그 창기 그 사람하고 왜 자꾸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괜찮아 보여서 막 친해지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일부러 얘기 섞는 건 아닌데 약간 말하다 보니까 조금 친해지다시피 됐다고 하니까 이제 그 선배 교도관이 자기를 찰싹 때리면서 애초에 우리가 저런 사람들하고 얘기 섞어서도 막 그런 사담을 많이 해서도 안 된다. 너 뭐 안 배웠냐고 하니까 알고는 있는데 그냥 가벼운 얘기 했어요. 가벼운 얘기. 무슨 얘기 하는데. 아까 창기 시점에서 한 얘기를 쭉 해줬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남 도우려다가 조금 안 좋은 생각 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선배 교도관이 털을 끌끌끌 차면서 아이고 저 새끼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막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창기 시점이 아니고 동철이 시점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동철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거는 맞대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유산 상속 문제 외에도 가정적인 폭력 문제나 이런 것도 좀 있었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지인을 통해서 이 창기라는 산속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정말 잘 맞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지내다 보니 자기도 그 생활이 패턴에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좋아지더래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좀 모든 걸 털어놔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묻는 말을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한 거죠. 야 근데 너는 뭐 그런 고민을 갖고 그러냐 하니까 조금 서운했지만 형님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는 동철이랑 창기의 얘기가 정확히 일치하고 거의 다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인데 동철이가 그 일이 있고 나서 형님이 뭐 내 저변의 사정을 모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밖에서 샥 하는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는데 그 통나무 집은 되게 좁은 집이에요. 한 8평 남짓한 사이즈였대요. 근데 위로 이렇게 세로로 길게 8평을 올려놓은 형태라서 한 층이 8평인데 그 8평짜리 층이 한 3층 정도 있는? 그래서 그 한 층을 창기 씨가 쓰고 있었고 나머지 위에 2층은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게스트하우스처럼 자기한테 이제 지내라고 준 건데 자고 있는데 밑에 쪽에서 샥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졸린데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 깼냐면 약간 데시벨이 큰 느낌이 아니고요. 소리가 옥타브가 높은 느낌 있잖아요. 약간 쨍쨍하는 느낌의 소리. 그러니까 이게 뭘 이렇게 쓱쓱쓱 가는 느낌인데 금속끼리 마찰이 일어나는 듯한 게 옥타브가 너무 높게 들리니까 이게 되게 불쾌한? 막 벽을 고양이가 긁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머리 아픈다 하고 이제 깨갖고 무슨 소리야 하고 이제 앉아만 있었대요. 너무 졸릴 때 서지는 못하고 그냥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눈 감고 멍 때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다 끼익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이 소리가 그 밑에 층에서 위로 올라올 때 계단이 있대요. 네. 거기 이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형님 뭐 두고 가셨나? 하고 보이는데 밑에서 올라오는데 실루엣이 보이진 않는데 거기가 워낙에 공기가 맑지 않습니까? 창이 통창이었대요. 통창을 통해서 이렇게 달빛이 들어오는데 뭐가 밑에 계단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번쩍거리더래요. 그리고 저게 뭐야 하고 보는데 손에 큰 낫이 하나가 들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뭐야? 하고 형님 뭐 일 덜 하셨어요? 하니까 하면서 저기서 막 이렇게 뛰어오는데 나무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통나무 바닥이기 때문에 거기는 끼익끼익 소리가 안 나고 텅텅텅텅 소리가 나는데 너무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고 너무 괴기스러우니까
이게 사람이 순간적으로 너무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대요. 그 통창을 통해서 뛰어내린 거예요, 밖으로. 이게 영화처럼 이렇게 창문을 깨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아까 제가 통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유리가 저희가 아파트에서 쓰는 그런 유리가 아니에요. 그 약간 좀 옛날 시골 분교에서 쓰는 유리 있지 않습니까? 그 창문 유리. 그런 걸로 어설프게 갖다 덧대놓은 거다 보니까 발로 차듯이 이렇게 몸으로 깨고 나가니까 깨져서 밖으로 탈출을 했대요. 그래갖고 막 뛰어나가는데 저 뒤에서 자벅자벅 하면서 막 쫓아오니까 와 이건 큰일 났다. 조용님이 왜 저러지 해가지고 이제 막 도망을 가다가 한참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거기가 완전 산속이잖아요.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트럭 속에 숨었대요. 그 트럭이 1톤 트럭이 있으면 네. 봉고차 뒤에 짐 같은 거 실을 때 덮는 덮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고 숨은 거예요. 근데 이분도 참 제가 기지가 좋다고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제가 들어보니까 표고버섯을 재배할 때 통나무에다가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갖고 걷다가 포자? 그런 거를 넣어가지고 재배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거 키우려고 통나무를 항상 싣고 오는데 네. 그 통나무들 사이에 들어가서 최대한 부피감이 비슷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 덮개를 위로 손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살짝 통나무들이 많이 쌓여있는 것처럼 부피감을 줘가지고 안에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어디서 발소리가 들리다가 탁탁탁탁 하고 오다가 이제 그 트럭 앞에 딱 멈추더니 이게 그런 게 있더래요. 자기는 지금 그 덮개 안에 있으니까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데 시선이 느껴지더래요. 이쪽을 보고 있구나. 그래서 가만히 숨 죽이고 있는데 와 위에서 그 덮개 쪽으로 낫이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살짝 베었는데 입을 틀어막고 참았대요. 그래갖고 막 낫이 이렇게 확 하고 치고 들어오는데 그거를 입을 틀어막고 가만히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있었는데 막 그렇게 한 4-5번? 7-8번 찍다가 아이씨 없나? 하더니 저기 바깥쪽으로 이렇게 뛰어가더래요. 네. 그래갖고 동철 씨가 그 틈에 한참 멀리 간 걸 확인하고 그 덮개에서 나와가지고 아까 그 합류했던 마을에 간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자기가 기억하는 한 최대한 그러니까 원래 거기는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안 돼요. 가운데 무슨 뭐 강까지는 아닌데 그 또랑 같은 것도 있고 막 수풀도 우거져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그냥 자기가 길을 모르니까 막 그거를 헤쳐가면서 그냥 어떻게든 그 마을 회장까지 간 거예요. 그 근처까지.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제가 진짜 놀란 게 저쪽 마을에 간 그쪽 못 가가지고 이제 저까지만 가면 살겠다 하고 있었는데 저 마을에 간 밑에 아까 봤던 그 번쩍하는 게 있더래요. 네. 와 이씨 하면서 이제 숨어가지고 가만히 지켜봤대요. 저 사람이 뭘 하나. 근데 그 달밤에 번쩍번쩍하는 그 낫을 들고 마을에 가는 그 앞에 있는 공터에서 낫 춤을 추더래요. 낫으로 무슨 부채춤 추듯이 얼싸덜싸 하면서 막 이러고 덩실덩실하면서 춤을 추면서 무슨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자기를 기다리는 것 같더래요. 얘가 올 게 여기밖에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저 사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었구나 싶어서 그냥 거기서 좀 더 떨어진 수풀 속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있었대요. 해가 뜰 때까지. 와, 막 다리도 저리고 숨도 쉬고 싶고 막 이러는데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자기가 너무 무서운 게 내가 조금이라도 여기서 소리 내면 저 사람이 금방 알고 저 번쩍이는 걸로 와서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냥 차박차박 조심히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너무 공포에 질리고 아까 그 낫이 내 팔까지 들어온 거를 몇 번 당하면 그런 생각 안 든대요. 가만히 있게 된대요, 사람이. 그래서 해가 조금씩 뉘엿뉘엿 올라올라 하니까 나춤 추던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보다가 에이 하면서 저벅저벅 걸어서 자기 집 쪽으로 가더래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 보고 탈출해서 저기 미친 사람 있다고 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된 건데 나중에 이제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냐 물었더니 이 사람은 정신질환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사람 시점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디서 열심히 일을 하고 뭐 이런 게 다 그냥 약간 제가 듣기로 뭘 증상을 들었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리플리 증후군까지는 아닌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있어가지고
나는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이렇게 했는데 뭐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네. 뭐가 처음부터 잘못됐냐면 그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산 건 맞는데 밖에서 성실하게 산 사람이 아니고 사기꾼이었대요. 처음부터 이 사람 시점에서 한 얘기는 처음부터 잘못된 게 오. 성실하게 돈을 모으고 열심히 생활을 해서 너무너무 막 이렇게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막 원형 탈모도 오고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어가지고 들어간 게 처음부터 아니고요. 이 사람은 주변인들 뿐만 아니고 주변인들의 주변인들까지 전부 손을 벌려서 사기를 치고 돈을 빌리고 안 갚고 법에 안 걸릴 정도만 찔끔찔끔 갚으면서 법의 조촉을 피하면서 그 돈을 갖고 또 돈놀이를 하고 막 이런 거를 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네. 원형 탈모 온 건 맞았대요.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 본인은 회사도 차렸었대요. 원래 사기치는 사람들 특성 중에 하나가 또 그럴싸한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명함도 팔라고 회사도 실제로 본인이 차린 건 아닌데 차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대요. 근데 이 모든 게 자기 기억의 단편 속에는 나는 되게 10여 년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한 것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나는 정말 도와주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돈 얘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무의식 중에 자기는 돈 때문에 짜치면서 힘들게 살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도와주겠다고 데리고 들어온 놈이 나는 돈이 많은 게 고민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들어보니 실제 그렇게 말한 적도 없대요. 예. 그 동철이가 돈이 많아도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아니 그냥 돈이 꼭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또 분란이 생기고 가정이 힘들면 이럴 수도 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진실이라고 믿고 딱 어디까지만 생각하냐면 저거 세상에 나가면 안 될 놈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생각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멀쩡하게 생활하다가 이제 신고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증거 같은 게 막 나온 거죠. 뭐 낫에 있는 혈흔이라든가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그런 게 너무 신기했던 건 이 사람은 기억을 못 하더래요. 난 모른다. 내가 진짜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저 흔적을 지우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겠지. 내가 왜 이러고 멀쩡하게 생활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는 정말로 모르는 세상 억울한 사람의 표정을 하면서 난 진짜 억울하다고. 누군가가 내 집에다가 그런 도구들을 놓고 간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교도관이었던 후배가 그 얘기를 듣고 와 그래서 저 사람이 세상 순하고 선한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얘기인데 이제 마지막에 그 후배가 해줬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근데 이제 이 사람하고 조금 손절하듯이 멀어지려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 말을 섞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꾸 와갖고 자기한테 아는 척을 하고 친한 척을 하니까 이제 해코지 당할 것 같으니까 뭔가 나중에라도 그냥 좀 몇 마디 받아줬더니 예. 그 얘기를 슬쩍 하더래요. 제 후배가 지금은 거기서 일을 안 하는데 자기 근무 다른 데로 발령받기 전에 근데 우리 간수 동생이라 그랬대요. 간수 동생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하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시냐고 하니까 근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건수가 그런 거 말고도 좀 몇 개 있는데 중간까지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근데 다들 나보고 나쁜 놈이라 하는 거 보면 내가 뭘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게 뭔 소리야? 하고 이제 알겠다고 하고 말았는데 제 후배 말로는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범죄 중에 암수 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뭐 누구를 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 갔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뻥일 수도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다 신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여기 들어와서 생각을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현실이 너무 다르니까. 근데 몇 번 기억을 해보니까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누구를 도와주려고 했던 기억이 몇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뭐 별일 안 했으니까 내가 신고당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거겠지?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도 나보고 나쁜 놈이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여간 우리 간수 동생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고맙고
나가서 잘 살라고 웃는데 그 웃음이 너무 서사하더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와, 이 사람이 나중에 혹시라도 출소하면 누가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 예.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엄청 스펙터클한 건 아닌데 아는 지인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한번 가져와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야, 오늘도 테슬러즈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오셨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을 받고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뭐 갈비뼈 안 부러지려면 와, 더 재밌는 얘기로 다행입니다. 정말 네. 갈비뼈는 뭐 고사하고 네, 제가 네. 문을 열어놨거든요. 아까 아, 미리.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원래 테슬러즈님은 도어락인데 어떻게든 잘 탈출하시더라고요. 그 도어락 건전지는 하나 빼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조금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네네네. 바람 쐬시고 또 다시 네. 오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루비님. 네. 네. 자, 테슬러즈님이 정말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테슬러즈님 그 직업이 교사를 하고 계세요.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학교 교사는 아니시지만 교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때 이제 잠깐 어떻게든 탈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랜만에 가끔 이렇게 오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테슬러즈님의 입담이 정말 기분 좋고 소름 끼치게 잘 다가오지 않습니까? 항상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팽돌이님께서 실제로 겪은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직장 내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람을 많이 보신 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이야기도 직장 내에서 정말 무서웠던 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팽돌이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회사에서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람은 그냥 종합범죄 선물 세트라고 해야 되죠. 아니, 종합 범죄 선물 세트?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종합 범죄 선물 세트라는 말이 나왔을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일입니다. 팽돌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저희 사무실에서도 좀 예민한 이야기고 해서 실명 거론도 힘들 것 같고 제가 사는 지역도 좀 뭉툭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네. 제가 사는 지역은 대한민국 남단부 쪽에 있는 지역이고, 우선 제가 업체에서 납품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여기서 일을 한 지는 지금 4년 정도 됐고, 제가 20대 후반이에요. 제가 4년 전에 이 일을 처음 했었을 때,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몰라가지고, 저희 회사 규칙이 2인 1조로 일을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사수, 부사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제 첫 사수가 이제 부점장이라고, 그냥 부점장이라고 편의상 이렇게 부를게요. 제 첫 사수가 부점장이었는데, 이 부점장 스타일이 약간 40대 후반이셨는데, 그때가 스타일이 MG 스타일이셨어요. 그분이 장난도 좀 많이 받아주시고, 되게 좀 호탕하시고, 좀 재밌게 해주시고, 제가 뭐 지나가다가 저거 맛있겠다면 그것도 사주시는 분이셨거든요. 옆에서 되게 잘 챙겨주시고 그러셔갖고 제가 물이 있을 땐 편하게 그냥 삼촌 이렇게 불렀었단 말이에요. 제가 엄청 옆에서 잘 따르고, 보통 이런 험한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입이 험하세요. 저희 기사님들도 입이 많이 험하신데, 이분은 단 한 번도 누구한테 욕을 한다거나 뭐 운전하면서 욕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한 번도 못 들어봤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담배를 피고 싶은데 어른이 옆에 계시니까 담배를 못 펴도 괜찮아, 펴. 그냥 편하게 펴. 야, 같이 힘들게 일하는 사이인데 네가 옆에서 그 담배도 못 피면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게 편하게 대해주셨거든요. 그렇게 그분이랑 2년 정도 같이 사수 부사수로 일을 하다가 새로 제 후임이 들어와가지고 그분이 그 후임한테 가고 저는 이제 저보다 2살 많으신 형님분께서 제 사수가 되셔갖고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이 일이 4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침에 그냥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담배를 한 대씩 피면서 형님이랑 저랑 부점장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형님이 이번에 여자친구분께서 임신을 하셔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셨거든요. 네. 근데 좀 많이 심란하셨나봐요. 형님이 평소보다 짜증도 더 많이 내시고 그러시는데 얘기하다가 그냥 미치겠다고 이제 애 몇 달 뒤면 태어날 텐데 분유값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점장이 그때 뭔가 말실수를 크게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좀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그런 얘기인데 너가 아무데나 책임 없이 그렇게 막 휘뿌리고 다니니까 애가 덜컥 생긴 거다. 감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방송이라 갖고 제가 순화해서 얘기한 거지 단계로 치자면은 10에서 1로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형님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니까 욱하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예민하신데 뭐 말을 그런 식으로 하시냐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부점장이 정색을 하니까 당황을 해서 내가 말실수를 했나 보다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가 안 가는 데였는지 계속 흥분을 하시면서 아니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시냐 뭔발 너무하신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욕을 하시는 거예요. 전 당황했죠 중간에서. 예. 부점장님 표정을 봤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이분이 원래 이렇게 표정 관리를 잘 안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근데 이런 표정은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점장님께서 형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너는 아무리 내가 니들한테 편하게 대준다 해도 뭔 말? 내가 네 친구야? 막 이러면서 두 분이서 이제 언성 높여가면서 서로 욕을 주거니 받거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운데 껴있으니까 삼촌도 저랑 친하고 형님도 저랑 친하니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방석이네 이거. 예. 가시방석이었죠.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다가 점장님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만들 하고 그냥 둘이 좋게 풀고 그냥 빨리 일합시다 해가지고 저랑 형님이랑은 그날 납품하는 현장 여러 곳을 정리해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형님이 화가 안 풀리셨는지 옆에서 계속 먼발, 계획스 뭐 이런 욕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야 부점장 좀 너무한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막 욕을 하시는데 저는 약간 좀 그런 거예요. 둘 다 친하니까 형님을 달래면서 형님 진정하십시오. 뭐 부점장님이 뭐 악의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형님이랑 장난치다가 말 실수한 거지 그걸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니까 형님이 그냥 짜증난다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계속 달랬거든요. 제가 2살이 어린데 그냥 동생 달래듯이 달랬어요 옆에서. 아이고. 계속 일을 하다가 이제 점심을 먹고 한 4-5시간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저희가 아침 8시에 출발을 했었으니까 4-5시간 지나고 나서 점심을 먹고 이제 다음 납품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점장님께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랬고 예 점장님 무슨 일 있으시냐 그랬더니 아니 부점장 연락 되냐 해가지고 저 연락 안 해봤다 무슨 일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부점장이 거래처 사장을 폭행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아니 부점장님이 왜 그런 짓을 하냐 하니까 나도 모른다. 그냥 방금 거래처에서 거래 끊겠다고 나 이런 데랑 거래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 예.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했더니 뭐 부점장님이랑 거기 거래처 사장님이랑 약주를 한 잔씩 하셨나 봐요. 근데 부점장님이 뭐 아침에 있었던 일을 그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근데 그 사장님께서 당신이 잘못했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어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부점장님이 화가 나신 건지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갑자기 폭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 발로마 너는 내가 나한테 찾아왔고 너 어떻게 해야 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사장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그냥 얘기를 한 건데 자기가 느낀 대로. 그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 고소하네 마네 이러면서 이런 신발 뭐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저희는 거래처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거든요. 저희 업체에선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점장님께서는 이제 사장님 진정하시라고 내가 상황 파악한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이렇게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부점장한테 연락했는데 연락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 그래갖고 저는 뭐 연락 온 게 없다고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겠어 일단 고생하고 하고 끊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형님한테 형님 부점장님이 사람 때렸다는데? 이러니까 형님이 또 신나가지고 뒷담화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 또 속으로 아유 적당히 좀 하지 이 양반아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한 2시간 있다가 점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방금 부점장이랑 통화를 하고 제가 부점장님이 뭐라고 하시냐 했더니 아니 이 엑스발놈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막 내가 따지면서 아니 당신 왜 거기 거래처 사장을 때렸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점장이 소리를 빽 지른 다음에 내가 당신 지점에 있는 사람들 직원들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해야 할 거다 불 지를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 나 오늘부터 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장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점장님이랑 부점장님이랑 2년이 10년이 지났어요 만난 지. 근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점장님 입장에서 솔직히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점장님께 아니 점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부점장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신데 뭐 요즘 예민하신 일 있었냐니까 아니 갑자기 전화해서 막 그런다 난 어이가 없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점장님도 또 달랬죠. 뭐 어떡하겠어요. 뭐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니까. 예. 점장님이랑 거래처이랑 부점장님 이 3분이서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사무실 들어가서 말씀 나누시자고 한 다음에 형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형 부점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 꼬라지가 왜 이러나 이러고 그냥 그날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사무실 들어가니까 점장님도 퇴근하셨다 하셔가지고 네. 저희도 그냥 바로 퇴근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2, 3일은 그냥 아무 일 없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형님께서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어두워지셔갖고 그날 아침에 병원에 가신 거예요. 예. 형님 무슨 일 있으시나 하고 또 옆에 점장님이 너는 지금 사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무실에서 저기 격리나 옆에서 도와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형님 누나 옆에서 이제 도와드리면서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형님한테 전화 왔길래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형 아까 아침에 뭐 급하게 어디 가던데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파 이러니까 이게 내 와이프 될 사람 있잖아요. 형수님이 왜? 형수님이 아프셔? 이러니까 계단에서 굴렀대. 응? 어떻게 굴렀는데? 그러니까 몰라 일단 팔도 부러지고 머리에서 피도 나고 심하게 다쳐가지고 지금 누워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형수님 뱃속에 지금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잖아요. 임신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수님 괜찮으시냐고 애기는 어떻냐고 하니까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다고 애 유산됐다고 일단 지금 상황 좀 복잡해졌으니까 상황 정리되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예. 점장님이 때마침 들어오시길래 전화를 끊고 점장님께 점장님 형수님 유산하셨다는데요. 그러니까 점장님께서도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고 뭐 계단에서 굴렀다는데 잘 모르겠다 그냥 형님이 그렇게만 얘기하고 끊었다. 예. 그래갖고 점장님도 안타까워하고 저도 안타까워했는데 그렇게 저녁 한 7시? 그때쯤에 이제 형님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형님 지금 상황 어떠냐 이러니까 형님이 갑자기 야 이 부점장이 X발 내가 진짜 가만 안 둔다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니 왜 뭔데 이랬더니 와이프가 누가 자기를 뒤에서 밀었대. 그래가지고 빌라 CCTV를 경찰이랑 같이 확인했거든? 야, 그 CCTV에 부점장이 찍혀있잖아. 이게 자세히 찍혀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아니, 부점장이 거기 왜 가? 이랬더니 야, 3일 전에 나랑 싸웠잖아. 근데 화가 나면 나한테 풀어야지 왜 내 와이프한테 풀고 있냐고 이러면서 막 형님이 흥분하면서 내가 이 X 가만 안 둔다고 이 X발 뭐 이러면서 욕을 계속 하길래 제가 근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긴 했지만 병원에서는 면회가 안 돼요 아직도. 예. 제가 가봤자 집에 못 만날 걸 알기 때문에 우선 형님 진정하고 내일 출근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내일 출근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그럼 내일 나와서 얘기를 하자. 그래갖고 형님이 다음날 나왔어요. 다음날 나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이게 부점장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올라가는 게 찍혀 있어요. 예. 찍혀 있고 빌라의 복도에도 CCTV가 있단 말이에요. 형수님이 쓰레기를 버리러 복도를 지나갖고 계단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부점장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CCTV 상에는 민 건 안 찍혔지만 정황상으로는 민 걸로 보인다는 거죠, 형님 말로는. 그렇죠. 부점장이 그 빌라에 갈 일이 없으니까. 근데 걔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형 근데 부점장이 형수님 빌라는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데. 그러니 예전에 부점장님 생신 때 형수님께서 밥 한 끼 대접하겠다고 두 분이 다 같이 살 집이니까 거기가 예. 거기로 초대를 했었다는 거예요. 위치가 노출이 됐었구나.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근데 형 아직도 안 믿기는 게, 나는 사석에서 삼촌 거리고 나한테 해줄 거 다 해주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난 그게 이해가 안 간다. 갑자기 사람도 때렸다 하시고, 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형님이 일단은 나도 이 상황 지금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나는 부점장이 내 와이프 민 거 확실하다고 본다. 내 애기 유산하게 만든 게 부점장이라고 생각한다. 경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추배 중이니까 잡히지 않겠냐 하고, 그럼 다행인데 아무튼 간에 뭐 형수님 괜찮으시니까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다고. 예. 장모님 오셔갖고 밥 먹이려고 해서 안 먹는다 그러고 지금 미치겠다고, 와이프 저러다가 무슨 일 날 것 같다고 막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형님 일단 진정하자고 하는데 옆에서 점장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오늘 우선은 힘드니까 다 힘든 일들을 겪었으니까 내가 오늘 비싼 밥 쏠게, 회식 한번 하자 이래갖고 그날 밤에 저희 직원들끼리 다 모였어요, 식당에. 그래서 회식을 하면서 이제 고기를 먹고, 저는 술을 안 마시는데 점장님이랑 형님께서 과음을 너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은 속에 담아있던 모든 말들을 다 내뱉잖아요. 그래서 막 온갖 쌍욕을 다 하는 거예요, 두 분이서. 예. 근데 거기서 그 식당 이모님께서 그 얘기를 듣다가 부점장 이름을 얘기하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혹시 아냐고.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죠. 아니 이모님은 그러면은 그 부점장님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나 걔 중학교 동창이라고. 그래갖고 그러시냐고.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아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걔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도 다치게 하고 총각 와이프도 지금 뭐 애 유산했다고 듣는 것 같아가지고 왔다고. 그래갖고 뭐 정황상으로는 그렇다, 정확하진 않은데, 그러니 이모님이 뭔가 아신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모님이 잠깐 앉아도 될까요? 이러시길래 예 앉으세요라고 하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모님께서 같은 중학교를 나왔었는데 이 부점장이 옛날부터 폭력적인 경향이 심했었대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막 애들도 때리고 뭐 돈도 뺏고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막 그랬었다가 한 번은 동급생 여학생 있잖아요. 예. 그 여학생한테 몹쓸 짓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될 짓 있잖아요. 예. 그런 짓을 해가지고 소년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도 잘리게 되고. 그렇게 이제 이모님께서 중학교를 졸업하시고 고등학교 입학하셨는데 부점장을 어떻게 만났대요. 부점장이 자기를 알아봤대요. 근데 이모님은 너무 무서웠대요, 그때가. 어쨌든 사람한테 그런 몹쓸 짓을 했다가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부점장이 되게 반갑게 반갑다 친구야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님이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곧 있으면은 고등학교 들어갈 거다, 자기도 이제 정신 차리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좀 시간이 흘렀대요. 시간이 흐르고 부점장에 대한 소문이 들렸나 봐요. 예. 근데 이번엔 또 소년교도소를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예? 소년교도소? 예. 아니 그때 분명히 중학교 졸업하고 만났다고 이모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길래 소년교도소를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리냐 했더니, 이번에 또 뭐 금은방 들어가서 물건 털고 슈퍼 같은 데 가가지고 물건 털고 그러다가 뭐 거기 사장님도 때리고 온갖 범죄 행위들 다 해가지고 결국에 소년교도소까지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정확하게 몇 년 살다 나왔는지는 못 들었는데 아무튼 간에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깜빵이죠. 깜빵에서 출소를 하고 나서 이모님이랑 같은 고향 사이니까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도 어렸을 때 사고를 친 거지 성인 돼서는 정신 차렸겠구나 생각했대요. 왜냐면은 직장도 구해가지고 다니고 있고 네. 뭐 결혼까지 했다 하더라고요. 결혼까지 하고 이제 평범하게 그냥 잘 사나 보다 했는데 또 한 몇 년 뒤에 있다가 또 뭐 이혼했다는 소문이 들려다는 거예요. 아이고. 첫 번째 아내분이랑.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재혼은 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를 수없이 반복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아니 이모님은 근데 이 소문들을 대체 어디서 들었냐,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무리 같은 고향에서 산다 한들 그렇지. 이 소문이 어떻게 들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선은 그 범죄 행위는
자기 삼촌이 옛날에 경찰이셨는데 그 담당 사건 경찰분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범죄 행위들은 그때 그 삼촌님 분께 들은 거고, 이혼이랑 재혼은 이모님은 동창회에 꾸준히 나가셨대요. 네. 동창회에 꾸준히 나가셔가지고 그 동창회에서 이 얘기를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들만. 그러다가 또 한 6년 전인가, 지금 2023년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가 한 번은 또 무슨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부점장이 옛날에 을붓딸을 입양한 적이 있었는데 6년 전에 을붓딸 나이가 중학생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중학생 딸한테도 인간 대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몹쓸 짓, 그 쓰레기 짓을 했다고 을붓딸이 경찰서에 와갖고 신고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네, 이거. 예. 근데 우리나라 법이 좀 웃긴 게 뭐냐면은, 을붓딸 몸에서 DNA가 나오면은 일단 빼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혐의 처벌을 받고 풀려났대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중학생이면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정확하게 알잖아요, 뭔지. 그래서 신고를 했을 텐데 그냥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을붓딸이 있는 집에 다시 그 가해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모님한테, 아니 근데 이모님은 또 이 6년 전 일은 또 어디서 들었냐라고 하니까, 아니 왜 모르냐, 이거 우리 고향에서 엄청 유명한 얘기인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 나도 여기 토백인데, 나도 여기서 20몇 년을 살았는데 난 이 얘기를 모른다니까. 너는 그 인간을 안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를 게 아니야. 내가 너보다 세월이 더 많고 이 인간에 대해서 겪은 게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딱 납득이 되더라고요. 예. 그쵸, 옛날 사람들은 소문에 민감한데 우리 세대들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외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모님 일단 알겠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이제 그날 회식 자리가 파해졌어요. 파해지고 뭐 별일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별일 없다가 한 2주 뒤인가 아침에 저희가 납품 정리를 하고 있고, 배달할 거 이제 경리 누나한테 뽑아달라 해가지고 업체들 주소를 이렇게 하나 보면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에 보여선 안 될 존재가 온 거예요. 부점장. 그러니까 형님은 눈이 돌죠, 그냥 그 자리에서. 예. 보여선 안 될 존재가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자기 발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예. 점장님도 저도 당황했어요. 형님이 막 달려들려고 해갖고 점장님이 일단 잡고 있고, 우선 진정하라고 경찰 부를 테니까 진정하라고. 근데 부점장이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예.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조카 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 제 몸에 온갖 소름이 다 돋는 거예요. 표정은 안 제가 된다고? 살면서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무서운 일을 겪었던 적은 꽤 있었는데 이게 가장 소름 돋았던 일이거든요. 와. 제 앞에 지금 그런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저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니 갑자기 형님이 점장님 팔을 뿌리치고 오더니 이 엑스발로만 니 때문에 내가 아이도 잃고 와이프도 잃을 뻔했다. 어떻게 할 거냐. 내 와이프 그때 팔도 부러지고 머리에 피도 나고 7바늘이나 꼬맸다. 너 때문에. 그랬더니 갑자기 부점장이 막 하하하하 막 이렇게 미친놈처럼 웃는 거예요. 미친놈처럼 웃더니 형님한테 하는 말이 안 그래도 자수하러 가는 길이야. 헐. 자수하러 가는 길에 너한테 들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은 거기서 저는 소름이 돋았는데 형님은 거기서 어리 터지죠 그냥. 그래갖고 이 미친놈 아니냐고 이 개 엑스발로만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때 때마침 경찰이 왔어요. 때마침 경찰이 와가지고 부점장을 연행해서 잡아갔어요. 그리고 형님은 아직도 그날 제가 이 이야기를 점장님께도 그렇고 형님한테도 그렇고 형수님한테도 허락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날 형님 표정이 분노랑 공포랑 같이 이렇게 겹쳐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감정이 겹쳐있는 느낌. 그러니까 자기야 눈앞에 자기 애를 잃게 만든 장본인이 있고 자기 와이프가 심하게 다치게 만든 그 장본인이 자수하러 오기 전에 인사하러 왔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는 조카 잘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했었거든요 진짜. 점장님이 우선 너희는 일 하라고 내가 경찰서 따라가서 얘기를 한다고 해갖고 사건이 이제 시작됐죠. 그 형수님 해하려고 했던 사건이랑 일단 아기는 유산됐으니까 이게 그쪽 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랑 거래처 사장님 폭행 사건 이게 병합이 된 거예요. 네. 같이 이렇게 조사를 봤는데 점장님이 그때 경찰서 가가지고 부점장 멱살을 잡고 왜 그랬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경찰서 난동을 피우셨다는 거예요. 네, 부점장이 그때 했던 말이 내가 당신네들 다 없앤다고 했잖아. 다 태한다 했잖아. 본보기로 보여준 거라고. 그 형수님을 본보기로 보여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악마다. 저 아직도 지금 그때 일 생각하면 소름 돋는 게 와. 전 이게 진짜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가끔가다 꿈에 나와요. 점장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점장님께서도 열이 받으셔가지고 막 경찰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너 내가 실수하면 뭐 어떻게 한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일단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데 아직 재판 중이거든요. 아직 재판 중이고 형량이 얼마나 나왔는지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지인들한테 허락받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점장님께서 한 가지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절대 공론화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쪽 업계가 워낙 좁기 때문에 우리 쪽 업계 쪽에서 소문이 나면은 우리는 쫄딱 망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겪은 사람들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 이야기는 절대 공론화되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도 뭉툭하게 말씀드린 거고 일하는 것도 그냥 뭉툭하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추측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또 형수님 잘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약간 유튜브 이런 데 댓글 같은 데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피해자 잘못인 것 마냥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아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혹시나마 형수님께서 그 댓글 보시고 또 상처받으실까봐 이런 것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경찰에 잡혔고요. 이 사람 잡혔고 그리고 나서 지금 재판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안 잡혔으면 사실 공론화를 해도 돼요. 맞죠? 예, 잡히지 않았다면 차라리 공론화를 해서 그 사람을 잡는 그런 느낌으로 가도 되지만 이미 잡혔고 그리고 굳이 이거를
어느 지역에 누가 그랬다,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그랬다라고 얘기하실 필요는 저도 없다고는 봐요. 이미 잡혔기 때문에. 점장님께서 저한테 꼭 강조하시더라고요. 점장님께서도 돌비 공포라디오 애청자시거든요. 저도 그렇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갖고 시청 참여도 제가 이번에 처음 도전한 건데 점장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다가 가끔가다 공론화되는 사건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 이야기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당연히 일적인 게 많이 엮여 있으니까 걱정을 하시는 거니까. 하지만 잡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고 그렇게 또 진행이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와,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네요, 확실히. 제가 봤을 땐 진짜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못 살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본보기로 보여준다고 하는 그 행위가, 그것도 홀몸이 아닌 임신한 와이프분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는 도를 넘은 행동이죠. 우리도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소리를 지를지언정 누군가를 해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안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겠죠. 전과도 많다고 했잖아요. 예, 알고 보면은 전과가 제가 알기로 6, 7번은 될 거예요. 듣기로는요. 야, 이거 악귀네, 진짜. 악마네요, 이거. 이건 악마도 절레절레 할 것 같습니다. 아, 악마도 손절을 친다. 예.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무서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이 일이 진짜 원탑입니다. 아니, 그러면 팽돌이님은 그때 예. 당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는 그 사람의 표정과 행동을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진짜 뭔 이런 사람이 다 있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소름도 끼치면서. 저는 그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멘탈이 나갔어요. 저도 20대 후반이고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다 보니까 그냥 그 순간 멘탈이 나갔어요. 그 후에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가끔씩 그런 악몽을 꿔요. 예. 그래갖고 저도 요즘 좀 부끄러운 말이긴 한데 정신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괜찮아요. 약 그게 먹으면서.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약간 트라우마적인 게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예. 아, 오늘 팽돌이님께서 진짜 들으면 너무 더 이렇게 또 시들으면 듣다 보면요, 화도 나면서 정말 또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 안 되는 사건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 공론화가 되고 안 되고는, 사실 요즘에는 뭐 유튜버분들이 이슈화를 하니까 공론화가 되거나 아니면 뉴스에 나오거나 하는 건데, 모든 사건들이나 그런 게 뉴스에 나오거나 유튜브에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경찰에 잡힌 상태에서 재판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가 공론화를 하지 않으면 공론화가 되지는 않겠죠. 맞겠죠? 네, 맞죠. 오늘 팽돌이님께서 허락받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긴 하지만 다시 한번 피해를 보신 그 와이프분, 형님분의 와이프분은 절대 잘못이 없어요. 그거를 만약에 혹여나 그 형수님이 뭐 어떤 걸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생각도 그렇습니다. 네, 그건 진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혹여라도 그런 댓글이 있으면 그냥 무차별한 공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팽돌이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겪었던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이렇게 상상을 못 했었는데, 이거는 진짜 사람이 아닌, 그런 악마도 손절을 칠 만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였고요.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없이 평안한 일상을 보내시길 다시 한번 바라보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피해자분을 욕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절대 욕하는 댓글 안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